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오른날 부자되게 미주오르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S&P 500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현재 페덱스의 주가가 마이너스 21% 하락하면서 증시를 어느 정도 끌어내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도비의 역할도 어느 정도 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페덱스가 이제 마이너스 21% 하락하면서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으로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CPI 발표 전 이제 스윙으로 매수했던 UPR로 SLXL을 전량 매도를 했으며 수요일 목요일 SQQQ를 모아가면서 인버스 스윙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에 이제 금요일에 SQQQ ETF를 49.56불에 1차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증시가 빠질 때 천천히 분할 매도 할 예정입니다. 어제 나온 주요 소식으로 보면 이 레이달료가 금리 4.5%가 되면 주가가 20%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잠깐 전 저점을 깨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달료 20%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어적인 이제 스탠스는 여전히 필요하고, 현금 비중 20-30%는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달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브릿지 워터 하나로 약 196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6월 달에 유럽 기업의 공매도를 8조 7천억을 베팅하면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상반기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의 수익률이 30%를 넘기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32.2%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이달료의 인사이트 어느 정도의 관점이 맞아간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20%는 좀 너무 과하게 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전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기업들의 실적들을 보면 테슬라가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 성장률이 39.4%,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예상치가 테슬라가 71%로 빅테크 중에서는 테슬라가 잘 버텨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메타도 마이너스 40%, 아마존 마이너스 35%, 구글 마이너스 9.3%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구글이 마이너스 0.16%로 오늘 좀 불안한 모습, 아마존도 마이너스 2.18%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디즈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27%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18%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향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우는 0.45% 하락한 3822포인트, 나스닥은 0.9% 하락한 11448포인트, S&P 500은 0.7% 하락한 3873포인트입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기존에 3900선을 중요한 이제 지지 라인으로 이제 보았는데, 이 3900선에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3900선이 중요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큰 폭락은 없었다. 어느 정도 3800 중반선을 지금 지탱을 해주면서 장 후반에 좀 더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제 3900선이 깨졌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한 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크고, 하방 쪽에 약간은 무게를 지금 현재 두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주식이 빠질 때에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는 레버리지를 좀 더 모아가는 분할로 레버리지를 TQQQ나 UPR를 좀 모아가는 이제 스탠스를 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 20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는 연준의장 파월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FOMC 연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시가 출렁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의 추세를 보면 파월 연설 이후에 급락하는 경우 증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유가 WTI는 이제 84.96불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래도 이제 90불에 근접했던 유가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32%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9.42로 강한 모습,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달러 인덱스 최소 연말 내년 초까지는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면에서는 이제 환율이 거의 1,400원을 넘어서기 직전이었는데 하락하는 모습 1,390원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환율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나온 뉴스로는 통화 스와프입니다. 1,400원을 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손을 쓰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논의가 있을 것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통화 스와프 논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뜨면서 환율이 좀 진정되는 모습, 그래도 여전히 높은 1,390원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1,399원까지 찍고 지금 내려온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1,400원이 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막으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3.45%, 그리고 2년물 국채 금리는 3.87%를 보여주고 있으며 2년물 국채 금리는 조만간 이제 4%를 찍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어서는 순간에서는 저는 레버리지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공포의 상태 36, 장중에는 31까지 보여주면서 극도의 공포 상태 근접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피어앤그리드 인덱스는 이제 극도의 공포 상태 20 정도 수준이 되면 매수 시그널이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어앤그리드 인덱스 계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주식은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어도비 추가적으로 또 3.12% 하락하면서 지금 어도비도 좋지 못한 모습. 어도비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인 피그마를 약 200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도비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테슬라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는 저는 300불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도 테슬라 300불 이하에서는 매수하기가 좋고 바이앤홀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차트로만 본다면 모든 이평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일 이평선 4.56% 위에 있고 50일 이평선은 8.22% 위에, 200일 이평선은 3.19%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만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3분기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QQQ는 RSI가 37.37로 내려온 상태, RSI 30 초반에서는 레버리지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 일단은 좀 더 하락을 기다리면서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CC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5.79,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9.2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SPY는 지금 현재 RSI가 37.05, CCI가 마이너스 132.59이고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9.67%입니다. DIA ETF는 지금 현재 RSI가 35.31, CCI가 마이너스 126.38,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16.63%이며 일단은 3대 지수 모두 장 막판에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장 막판에 좀 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다음 주도 불안한 상태이다. 일단은 S&P 500이 3,900선을 다시 3,900선 위로 다시 올라오지 않는 한 여전히 불안한 장세이고 3,600이나 3,700선까지도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잘게 분할로 쪼개서 레버리지를 사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